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풍경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중에 정말 웃지 못할 그 진풍경이 바로 졸업식이랍니다. 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아쉬움에 포옹도 하고 선생님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이런 졸업식이 아니고요. 온라인 비대면 졸업식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장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차 타고 이렇게 학교 앞에 오면은 정문 앞에서 그냥 졸업장을 나눠주는 이런 풍경도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진짜 이게 정말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커피도 아니고 말이죠. 졸업장을 드라이브 스루로 근데 좀 짠하긴 합니다. 이게 담임 선생님이랑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많이 아쉽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풍경이 이렇게나 많은데 학습은 또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온라인 학습 시대가 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많은 분들의 고민일 텐데요.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또 만나볼 분들이 있죠. 정혜수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두 분과 함께 해결책 찾으러 떠나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주제, 오늘 의뢰해 주신 고민은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 아이가요, 잘하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공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고민입니다. 근데 저희가 수다학을 통해서는 사실 늘 말씀드렸던 게 이 학습을 너무 성급하게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린대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이 사람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각기입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아이가 좀 꾀를 부리면서 다른 짓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동영상을 본다거나 게임하느라 좀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 혹은 집중력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이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고 또 듣고 문제도 또 풀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좀 대표적으로 학습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인데 단지 조금 늦기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딴짓 중에는 우리 책상 정리를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친구 있죠. 이게 책 펴기 전에 거룩한 마음으로 일단 책상 한번 닦습니다. 딱 닦고 책들 딱 각도 맞춰갖고 일단 놔두고 필통도 한번 정리하고 연필 10자루 미리 다 미리 깎아놓고 다 제대로 다 해놓고 자, 이제 맞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책상 한번 닦고 필통 정리하고 반복되는 사람.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제 얘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펜도 한 20개 이렇게 꺼내놓고 맞아요. 색깔별로 꺼내놓고 노트도 또 되게 예쁘게 치장해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쓰는데 너무 집중하다가 설명을 놓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쵸. 이런 이유도 될 수 있어요. 공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분명히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 중에 원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딱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단지 신중하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계속 열심히만 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자, 오늘 어머님이 보내주신 고민은 바로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 걱정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걸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유심히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초등학교 5학년 지윤이와 엄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다하기 찾은 곳은 경상남도 김해시 지윤이네. 은아 일어나라. 9시에 수업 꼭 듣고 일어나라. 엄마 싸우지 말고 엄마 갔다 올게. 엄마 출근을 하시나 봐요. 벌써부터 불안하네요. 자, 아이들끼리 온라인 수업을 잘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나가요. 제발. 딱 갈라섰어요. 딱 들어갔네. 네, 그러니까요. 실시간 아침 조회에 앞서 꽃단장은 필수.
정말 진 풍경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어느 정도로 하는지 공부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하. 그래서 믿고 맡기는 편이에요. 아니, 잘 모를 때 수다 잘 오셨네요. 네네네네. 오늘 이제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네. 될 것 같아요. 네. 조회가 끝나자마자 본격 수업 준비에 돌입. 교과서에 장비까지 꺼내든 모습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가방도 딱 옆에 이렇게 두고요. 정말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네네네. 필기구도 딱딱 꺼내놓고 사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게 맞는 거죠. 모범적인 그렇죠, 사례. 그렇죠. 네. 모두분들과 소리하여 눈빛 좋지 않습니까? 네. 누가 봐도 모범생의 자세인데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수업 때도 좋고요. 필기도 아주 꼼꼼하고. 네. 여기가 학교인지 집인지 모를 정도로 수업에 완전히 빠져든 지훈이.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 이제 슬슬 하품이 나오고요. 모든 애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군요. 어째 슬슬 지루해진 모양인데 그때 아, 저거 안 지금 돼요. 안 되는데요. 안 돼. 이게 지금 수업 소리하고 뭐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핸드폰 소리하고. 수업과 휴대폰을 동시에 보기 시작합니다. 오. 어머. 오,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봐도. 라는 주제를 생각해 무서웠어요. 너무 즐거워요. 공부가 잘 안 될 때 휴대폰 좀 봐요. 웃기고 재미있는 약간 예능 같은 그런 안 보려고 해도 계속 보고 싶어서. 절대 안 됩니다. 네. 노노노노노 네, 다섯 노, 번을 노. 외쳐야 될 것 같은데요. 노노노노노. 네, 잠깐 메시지 보내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공부할 때는 휴대폰 자체가 저 멀리 습관을 지금부터 꼭 잡아야 됩니다. 떠올려보고 이제 휴대폰 영상을 끄는가 싶더니 그리고 좋아버립니다. 그렇죠. 일단 저 자세, 저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편하고 좋고 행복한 자세긴 해요. 예. 저 모습을 어머님이 보신다면 말이죠. 지금 예. 깜짝 놀라서 지금. 지금 보이는 엉덩이를 한 대 맞죠? 네. 누구 하나 잔소리할 어른도 없으니 내친 김에 마음껏 자유를 만끽해 보는데요. 저거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그럼요,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아이고. 아하. 그렇게 한참을 뒹굴뒹굴 일어나지 않던 지훈이 이대로 끝나나요 오늘 하루는? 근데 또 다시 다시 한번 책상 앞으로 향해 봅니다. 다시 앉긴 하네. 그래도. 앉긴 앉았어. 예, 예. 앉긴 앉았어요. 그렇다고 휴대폰을 멀리 두진 않았어요. 네, 예. 손 가는 바로, 거리예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놓친 내용을 부랴부랴 되감기 시작. 못 봤으니까 돌려봐야 되는구나. 이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상 마음을 다잡자 무섭게 집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라? 어느새 오전이 끝이 났습니다. 한 과목 했는데 그렇죠. 점심시간이에요. 네. 벌써. 오늘 고민이 정말 확 와닿거든요. 그러게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이거는 다른 걸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제 시간을 못 끊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그럼요. 예. 아이 그럼요. 호흡도 척척 익숙하게 엄마표 반찬들을 꺼내보는데요. 잘 차려 먹습니다 또. 어머, 기특해라. 그러게요. 그런데 아하, 밥 먹어. 야, 이거 참 둘 다 지금 현재. 마주 앉아 있지만 짧은 대화 한마디 없는 두 사람. 과연 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자기 할 분량만 다 하면 휴대폰에 대해서 크게 터치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저녁 먹고 이제 쉬면서 이야기 좀 하고 휴대폰 한두 시간 정도 보는 줄 알았는데 낮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아유, 모르셨죠. 예, 저녁에만 잠깐 보는 줄 아셨죠.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셨죠, 어머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쉬는 때 하는 것까지는 봐준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어머니도 느끼셨을 거예요. 투머치예요. 투머치죠. 약속된 시간 외에는 핸드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날 오후 지윤이의 2교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드디어 수학이야, 수학입니다. 수학입니다. 수학이에요. 늦은 만큼 서둘러 수학 시간을 맞이해 보는데요.
자, 노트입니다. 평소 학교에서 내준 요점 필기용 배움 노트를 함께 쓰고 있다는 지훈이. 놓쳤다. 그런데 돌연 영상을 정지합니다. 자, 멈췄어요? 매 온라인 수업마다 멈췄다 필기했다만 무한 반복 중. 더 꼼꼼하게 적고 싶은 마음에 고작 30분짜리 수업도 수시간이 걸리기 일쑤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었다. 나라 이름 단말을 멈추는 다시 돌려봐. 다시 돌려보고.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돌려봐야지. 7번도 알아보고요. 또 필기 문화재 야, 저렇게 계속 적으면 핸드폰을 안 봐도 3시간 해야 되겠는데.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열일하는 지훈이의 손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손 아파요. 아프지. 아프지. 그럼요. 그렇게 쓰면 손 아프지. 그럼요. 정말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필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집중을 하느라고 내용을 못 듣고 있어요. 쓰는 데에 집중하느라고. 그것은 조금 주객전도 되는 거지. 주객전도 그렇죠, 좀- 그렇죠. 예, 예. 지금 쓰는 게 일단 목적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데. 네, 네, 네. 학교에 가면 선생님 칭찬해 주니까 그 부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적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요점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면서 그냥 줄글로 적는 건 아닌가 좀 많이 답답하죠. 근데 선생님은 칭찬할 수 있지만 수업 내용을 안 듣고 적은 것까지는 모르니까 칭찬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핵심만 적는데요. 그래도 많이 적혀요. 안 적으면 그 다음에도 못 적으니까 불안하죠. 예, 일단 지금 엄마랑의 의견차가 발생하긴 했어요. 드디어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노트를 포함 한 학기 동안 배움 노트로 사용된 공책만 무려 10권. 어이구. 우와. 난 필기의 신이 될 거야 이 느낌이 있어요. 저 책을 교과서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윤이가 지금 핵심만 적는다고는 했는데 네네네네. 거의 책을 썼죠. 네, 옮겨 적듯이. 옮겨 적은 느낌. 그렇죠. 네. 지금 지윤이는 노트 필기 자체에 메모리돼서 핵심도 적는 거예요. 네. 핵심도. 핵심도, 그쵸. 핵심도. 야, 그렇다면은 지금 엄마랑 지윤이 중에서는 엄마 말이 맞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수학 문제 풀이 실력은 어떨지 확인해 볼까요? 이건 조금 헷갈리는데. 열심히 하네요. 그래도 뭐 이번에는 휴대전화 안 봤으니까 뭐 맞아요. 저러고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맞았으면 좋겠네요. 필기를 꼼꼼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채점을 시작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아이고. 아니 그래도 뭐. 뭐야? 억울하죠. 그렇게 적었는데. 했는데. 왜 그렇지? 선생님 설명을 몽땅 적었건만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왔다고? 엄마가 퇴근할 엄마 올 시간까지. 때까지 점심 먹고 수학만 한 거예요? 아이고. 몇 시간을 한 거야 그럼? 일단 앉아있는 이 끈기 자체는 정말 좋은 학생이에요. 그러게요. 하지만 딱 봐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틀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정말 속상한 게 보통 저만큼 저 정도로 앉아 있었으면 실력이 정말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속상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학년인데 중학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배움 노트에 대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적는 건지 아니면 이쁘게 적으려고만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분명 우리 아이가 공부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엄마. 바쁜 엄마를 위한 해결책 어디 없을까요? 야, 고민이 아닐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켜보니까 공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뭐 딱 나왔습니다. 아주 네. 명확하게. 예. 네, 네. 휴대폰, 네, 그죠? 휴대폰. 필기. 필기. 휴대폰은 일단 정말로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만약 자는데 네. 계속 깨워요. 아유. 아하. 잠들다가 깨워요. 아유. 잠들다가
살다가 깨워요. 아유. 10시간을 자도요. 이렇게 자면은 잔 느낌이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아하. 됩니다. 그러니까 뭐 3시간이 걸려서 공부를 했지만 절대 네버 공부한 게 아닌 거죠. 아, 느낌이 확 오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죠. 네. 아이가 일단 혼자서 자제하는 것 자체가 은근 쉽지 않아요. 아유, 또 그럼요. 약속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 요즘에는 그 잠금 앱이 있어요.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앱이요. 그런 것으로라도 일단은 핸드폰 사용 시간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기도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를 놓쳐가면서까지 필기에 집중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이 아신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도 우려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던져버리고요. 던지면 고장나죠? 침대 쪽으로 네, 침대 던져버리고. 쪽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필기 습관을 고쳐준다면 뭐 나무랄 데 없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이쯤 되면 제가 아까 전에 정말 다 맞았으면 좋겠다. 예, 저도요, 저도. 네. 수학 실력의 지금 현주소가 너무 궁금한데 이제 대답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나옵니다. 네. 먼저 수학에 대한 감정은 80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에요. 그러네요. 긍정적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수학을 잘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은 학생입니다. 학습법도 일단은 온라인 학습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지 않아요, 점수가. 문제집 푸는 것도 무리 없이 일단 해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학습 태도는 74점으로 보통 수준이에요. 휴대폰 사용 그리고 긴 필기 시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검사 결과가 얘기하고 있죠. 또 수학 실력 역시 76점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나쁜 점수는 아닌데 몇 시간씩 수학에 할애하는 것 치고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점수죠. 이 창의재단에서 개발한 이 수학 클리닉 사전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수학 능력, 자신감, 또 수학 교과 태도 이런 부분들은 보통의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 메스 테스트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죠. 눈여겨봐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수학 정서 이 부분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이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이 수학 점수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불안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본인 생각엔 내가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완벽하게 필기를 하고 딱 그치, 체크해놨는데 그치. 근데 왜 점수가 100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죠. 예, 그런 예. 거죠. 아마 평소에도 실제 수학 문제 풀이할 때 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틀릴까봐. 아이고. 이런 거는 그대로 고스란히 시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안 안 되죠. 안 되지. 되죠. 하지만 이 불안은 바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네. 지훈이 학습 태도가 좋기 때문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그 학습 능력 검사 결과가 또 이제 궁금해지는데 바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조절 능력이 매우 높은 학생이에요. 그러네요. 이야. 이 상태가 그대로 고등학교까지 유지된다면 네.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자기 조절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네. 이제 휴대폰을 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최소한 수업 중 영상은 절대 금지하기 바라고요. 네. 또 학습 습관 역시 좀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네, 우등생의 기본이 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아이고 대단하네.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하나 낮은 걸 찾자면 네. 학습 적용 능력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불안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배운 것을 테스트할 때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필기에 매몰돼서 네. 공부할 시간도 깎아먹고 아하. 또 점수는 안 나오고 자 이런 상황 당연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 필요하죠. 지훈아, 좀 빨리 저기 필기 시간 줄이고 핸드폰 그거 내려놓고. 내려놓고.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윤이가 뭔가 좀 불안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필기에 자꾸 이렇게 좀 의존하려고 하고 요거를 좀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필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학습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수업 시간표를 짜고 그대로 지키기. 시간표? 네. 온라인 학습은 사실 학교 수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1교시당 40분에 끝낸다. 무조건. 네. 일단은 무조건 10분을 또 쉽니다. 학교처럼. 쉬는 시간에는 좋아하는 예능 잠깐 봐도 되고요. 네.
9분짜리 짤 보면 되잖아. 9분짜리 짤. 9분짜리. 네. 처음에는 알람을 맞춰놓고 습관을 맞춰 가도 되고요. 네. 뭐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처럼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학교에서 진짜로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필기하는 거 다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잠시만요. 이거 좀 쓰고 갈게요. 네, 그래서. 쓰고 나서 다시 시작하세요. 이렇게 안 수는 하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맞아요. 모르는 거는 선생님께 이제 뭐 따로 끝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는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수업이 다 끝난 후에 다시 보기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 그게 온라인 학습의 장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나중에 볼 수 있다. 네, 맞아요.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그 시간에는 집중을 하고 그 후에 복습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해는 또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지윤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필기하는 방식이 좀 잘못돼 있다. 바꿔야 돼. 알았어요. 바꿀게요. 근데 어떻게 바꾸란 얘기예요? 이러고 맞아, 굉장히 맞아.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뭘 어떻게 그럼 적으란 얘기냐? 배움 노트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네. 이제는 수업을 들은 후에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아, 다 듣고 나서? 그렇죠. 배움 노트를 쓸 때 네. 수업 주제, 그리고 용어 정리, 용어 정리. 새롭게 알게 된 공식,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그리고 예시 문제 풀이 혹은 느낀 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영상 속에서 네. 우리가 평면도형 정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다 쓰고 있었어요. 모든 정의를. 맞아. 네, 그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수업을 들은 뒤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딱 집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직사각형 그러면 두 쌍의 평행한 직선 그리고 직각 내각이 모두 직각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걸 반페이지를 썼더라고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수업 후에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내용이 다 기억이 날지가 조금 예. 잘 안 나겠죠? 네.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럴 때는 생각해보다가 다시 보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근데 생각해보는 행동,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배운 게 뭐였지? 생각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한 번 더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게 한 번 다시 듣고 카테고리별로 이제 다시 기록을 하면 수업 내용도 집중할 수 있고 복습도 됐고 그러네. 또 학습 효과도 좋아질 수 있죠. 그러네요. 네. 사실 이 배움 노트라는 게 네. 쓰기를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복습을 하는 복습.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공부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노트를 펼쳐서 잠깐 또 다시 보고 이런 용도잖아요. 그렇죠. 멈추고 다시 되돌려가면서 받아 적고 이렇게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적기를 하는 거지 배움 노트는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이거예요. 수업 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맞아. 수업 중에. 필기 노트랑 배움 노트를 구분하는 거죠. 필기 노트는 수업 중에 너무 세세하게 적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교과서에 굉장히 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 외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덧붙여서 쓰는 거. 그리고 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별표도 치고 네모 박스도 하고요. 배움 노트에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 위주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키워드. 네. 만약에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부분이 걱정된다. 나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조금만 써도 될까요? 라는 걱정이 된다면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마인드맵. 오늘의 가장 큰 주제를 쓰고 거기랑 연결되는 키워드를 꺼내보고 키워드를 꺼내보고 핵심 키워드에서 꼬리를 물고 이렇게 적다 보면 그 자체만 해도 흐름이 보이게 되거든요. 게다가 또 단어를 막 되게 많이 쓰지 않아도 깔끔하고 또 예뻐 보이니까 그 칭찬도 덤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참 우리 지윤이 아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바쁜 와중에도 아이의 어떤 상황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노트를 딱 보고 이거 예쁘게 하려고 뭐 이렇게 잘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과하게 지금 시간을 쓰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요. 이걸 딱 캐치해냈다는 것도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서 뭐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신경 써주시면 될까요? 그런 것들까지 더 장착하면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냥 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 궁금해 하셨는데 네.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네. 앞으로 시간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직장일로 바쁘셔서 아이가 낮에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셨잖아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의 일과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퇴근 후에 아이들과 그날의 일, 또 어떤 학습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시면 엄마는 아이들의 일과를 알 수 있어서 좋고 또 아이는 스스로 그날을 좀 반성할 수 있으니까 또 혹은 칭찬받는 시간을 가지니까 네.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이요, 뭐 쿨하게 신나게 노는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그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시간표를 짤 때 그 안에 노는 시간, 뭐 활동 시간, 좀 움직이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독서 시간, 취미 활동 시간 이렇게 넣어주고요. 엄마가 지윤이에게 화끈하게 공부하고 나면 화끈하게 놀자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윤이는 자기가 놓친 부분을 다시 채워 나가려는 정말 좋은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학습 속도 자체가 느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집중하고 또 배움 노트 필기 방법만 바꿔줘도요. 아마 충분히 고민 해결이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필근 씨가 정리를 할 시간인데 네네네. 너무 꼼꼼하게 예쁘게 정리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알았죠? 아, 지금? 이제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중요한 아주 것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만 예, 예. 싹싹 뽑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수학 공부는 곧잘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요. 걱정하는 엄마와 핵심만 적는 건데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요? 라고 말하는 지윤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솔루션 나갑니다. 수업 중 필기 노트. 수업 중에는 선생님 말 따라가면서 간단하게만 정리. 수업 후 배움 노트.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깔끔하게 정리. 무조건 40분. 학교 시간표대로 집에서도 생활을 시작해 보아요. 네, 아이가 이제 비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열심히 한 것만큼의 그거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막 불안감이나 어떤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제는 아이들의 그 효과적인 학습법을 위해서 이 공부하는 시간 또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면밀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수학에 대한 많은 고민들은요 언제든 우리 수다 게시판에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솔루션 제시해 주신 정혜석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